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TX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하진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세상 결국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키워드로 이 세상이 모두 재편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지속가능 발전이 그냥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그런 상태를 떠나서 비즈니스 동력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쓰일 것이다. 그래서 DX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계기는 한 20년 전에 제가 한글과 컴퓨터 대표를 맡으면서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왔고요. 버블이 있었고 한글과 컴퓨터 주식은 500원짜리가 58,000원까지 가는, 그래서 140배가 올라가는 그런 버블이 있었어요. 결국 그 버블은 꺼졌지만 그 버블이 꺼지고 나서도 인터넷은 결국 우리 세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의 물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산소처럼 자리를 잡았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단체가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산업과 사회와 우리 아이들한테 모두 다 적용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과학자들의 얘기는 머지않아 6대 대멸종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1.5도가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살았는데 사실 지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못된, 코로나보다도 더 못된 잡범이 누구냐? 인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자원을 다 갖다 썼고요. 우리 후세들을 위한 자본도 다 갖다 썼고요. 그래서 이것을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특히 부유층이 책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 위기, 물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자주 먹는 이 소고기도 사실은 이 탄소 배출의 주범입니다. 엄청난 주범이에요. 그래서 소고기도 이제는 먹지 말아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뉴얼 에너지도 있고 아리백 시티 같은 것도 있고 그린텍, 그린 인더스트리, 서스테이너블 푸드, 얼터너티브 미트 같은 거, 웨이스트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는 기업으로 보자면 기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환경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변화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속도로 성장한 거, 우리 세대에, 그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예요. 자, 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지식사회 이러면서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급자족을 했다가 잉여가치를 교환하다가 이제 유형자산을 교환하는 시대에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더 이상 유형자산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는 이 지구가 견디질 못하는 지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형자산 중심의 경제로 전환이 돼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간에게 남아있는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는 기능적으로 살아왔죠. 대학에서도 기능인으로 키웠어요. 너는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기술인이 되고. 근데 이제 그 기술은, 그 기능은 기계들이 대신합니다. 그럼 뭐가 남았냐? 우리한테 남은 게 뭐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경쟁력이 남아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관심을 어디다 갔습니까? 무형자산 쪽. 그래서 나타나는 게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됐어요. 육체가 다 컸어. 더 이상 먹어도 성장하지 않아. 더 이상 먹으면 살이 찌거나 성인병이 걸려. 인류의 지금의 타이밍은 바로 그 시점이다. 그럼 여기 계시는 이 어른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차별합니까? 그 개인이 가진 인성,
지적재산, 네트워크 다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인류가 육체적으로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데 모든 시스템은 육체적 성장을 하는 그 시스템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지 못하면 종말이 오겠죠. 지속가능 발전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휴지를 하나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처음이 있으면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고방식, 선형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가 뭐예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버려야 될 것. 그런데 동양은 그렇지 않았죠. 순환이에요. 죽는 것도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순환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 징그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 속된 말로는 구더기고 실제로 활동하는 그 실제명은 동해등해라는 곤충입니다. 아메리칸 동해등해. 얘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분톨, 그 똥을 싸면 그 똥이 염분을 먹어도 염분을 다 걸러낸 거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는 사료가 되고. 그래서 어릴 때는 저 구더기를 보면 징그럽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걸로 봤지만 우리가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익충이 없는 겁니다. 얘가 없으면 지구가 순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바라볼 때 이것은 리사이클링 되는 것이고 리유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지속가능 발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에 물이 오염이 되면 다 죽어요. 크게 보면 지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이는 생명체, 우리가 마구 파헤치는 자원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발전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주체가 아니고 자연에 끼친 이 심각한 해악을 반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서로 의존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하고 잘 조화롭게 만들어 간다. 자, 이 정도 얘기 드리면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우리 조상은, 우리 환웅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준 겁니다. 홍익을 실천하라고 했어요. 홍익이라는 것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오역이고 천지인, 우리는 천지부모라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의 부모다.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에 이로운 일을 행하라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내가 잘 산다는 게 아니고 어항 속에 함께 있는 물고기 중에 나 혼자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경희대학에 있는 이 패스트 라이시 교수는 일미래를 생각할 때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열영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생명화 시대가 됐다. 이제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블록체인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야만이 진정으로 블록체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류 문명이 성인의 육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는 관리의 대상입니다. 줄여야 되고 아껴야 되고 재복구해야 되고 관리의 대상. 그런데 더 만들고 더 팔려고 그러고 소비를 촉진하고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정책이 백발치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만들지 말고 덜 쓰고 자원을 아끼고 현실 세계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밸류가 어디서 나옵니까? 통신 세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4차원에서.
근데 이 4차원은 무한대예요. 얼마든지 확대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쓰레기가 넘쳐나서 고통받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지혜예요. 우리 인류의 지혜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 맨날 싸워요. 우리가 말하지도 않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인류의 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인류 문명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변화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사회 자본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키워드고, 질적 성장을 위한 무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돌아야 우리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육체 노동자, 지식 노동자들이 잔뜩 있는데 이것들을 기계들이 다 대신할 것이고, 그런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류 문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교육도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자아 실현을 위한 교육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형 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교육 달라져야 되고, 또 주거 환경도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8년에 이 새로운 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로 부동산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주장하는 환경은 바로 이 스마트폰 같은 주거 환경입니다. 자급자족 기반이 있고 도시 기능이 내재화되고 자아 실현을 위한 인프라가 있는 이런 도시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뭐 도면을 그려본다면 이런 도면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럼 경제 시스템은 뭐냐? 많은 분들이 디지털 경제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해요. 확장성, 뭐 잘못하면 제로가 돼, 가치가, 매몰성. 그 다음에 누가 만들면 카피하기가 좋아, 스피드업 되고. 그리고 이합집산이 되니까 시너지가 확 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엄청나게 불평등하게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형 자산은 우리 경제 시스템, 다시 말해서 GDP에 별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반영이 돼서 소비를 촉진한다고 고기를 더 먹어라, 물건을 더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GDP를 더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많은 이로운 일을 해라라고 모든 정책이 바뀌었을 때, 그거를 블록체인이 도와줬을 때 우리는 미래로 향해 갈 수 있고, 그 모델을 세계에 전파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책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 무형 자산을 어떻게 지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만일 모든 국민의 지식을 측정해서 이 지식을 자산으로 표현한다면 GDP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걸 표현해낸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노력, 이거를 표현해낸다면, 표현을 못하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블록체인이라면, 코인이라면 그런 행동들한테 뭔가 정량화된 특정 도구로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티끌모아 태산처럼 우리한테 흩어져 있는 많은 지식들을 한데 모아서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아주 점프할 수 있는 지식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그런 일을 하고자 탄생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유엔하고도 같이 일을 하려고 하고, 또 탄소 감축에 자발적 탄소 감축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환경단체처럼 정부에다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환경 잘 지켜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미래의 부의 원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부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고 그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경제가 탐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제라고 생각하면 미래의 경제는 홍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홍익을 많이 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이거를 우리 블록체인 업계에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